오늘은 제가 병원 마케팅을 위해서 미팅을 갔을 때 원장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전 업체와의 안 좋았던 어떤 경험, 그 4가지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광고 효과가 없더라. 이제 이 말은 뭐예요? 신환 유입도 적고 또 뭐 매출도 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 마케팅을 크게 1차부터 2차로 이렇게 나눠서 경우도 있습니다. 1차 마케팅, 그럼 2차 마케팅으로 나누는데 1차 과정이 보통 대행사가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인터넷 상에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2차거든요. 그 2차는 온 손님한테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잘 치료해주고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병원에서 가끔씩 그럽니다. 임상적인 만족, 예를 들면 아픈 부위를 낫게 해주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세요, 병원들은. 근데 병원의 리뷰를 보시면은 그런 리뷰가 거의 없어요. 나 여기 갔는데 나았어요. 너무 최고예요. 이런 경우가 10개 중에 한두 개? 7, 8개 다 뭡니까?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가 없는 이 이유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은 단순히 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임플란트, 뭐 교대역이면 교대역 임플란트 해가지고 떠가지고 좀 관심 병원에 넣어뒀는데 그 병원을 쳐봤더니 댓글에 아 원장님 뭐 엄청 불친절하고 환자를 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후기가 달려있으면 다 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순서는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내부적인 뭔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글 노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네이버에. 네이버 검색을 아무리 해도 막 우리 병원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 키워드의 문제. 두 번째, 계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메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안 나오는 거는 이건 최적화 블로그라는 걸 써야 돼요. 그럼 광고비를 훨씬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세부 키워드 그에 맞는 걸 쳐야 돼. 이제 메인 키워드냐 세부 키워드냐, 사실은 요거가 노출되고 있지 않으면 문제인 거고, 이건 원래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메인 키워드는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노출이 안 됐다. 그러면 대행사한테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하고 일을 해줄 때, 프리랜서들하고 할 때 그 저품질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막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계정이 저품질이 걸리면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어느 날 한 번씩만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에는 좀 확인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품질 말고 아예 지수가 낮은 블로그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떨 때냐면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원장님. 저희는 광고를 해드릴 때 원장님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막 키워드립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어떤 데는 이렇게 말하는 데 있을 거예요. 저희는 쌤 블로그를 임대해 와서 바로 써서 바로 노출시켜 드립니다. 대신에 병원 소유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더 좋아 보입니까? 첫 번째 게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내 거 키워줄 것 같으니까. 그거는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블로그는 언제든지 상업적인 글을 계속 쓰면 죽는다는 걸 모르셔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원장님의 아이디를 받아다가 쓰다 보면 노출이 잘 안 되죠. 왜냐면 원장님 아이디가 뭐 어땠는지 모르잖아요. 저품질 아이디일 수도 있고 지수가 너무 낮은 아이디일 수도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썼는데 막 글은 많이 써줬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계정의 문제 때문인데, 계정 저품질, 계정의 지수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수 높은 블로그를 가져다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세 번째, 글 내용이 구리더라. 너무 구리다. 막 열심히 노출은 잘 시켜줬는데 컨텐츠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여기 이제 특히 이런 거죠. 뭐 이제 글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미지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지가 막 너무 구리게 제작해줬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병원의 어떤 컨텐츠는요, 어떤 분들이 그 교열을 맡겨보면은 이런 걸 주세요. 저녁만 되면 무릎이 시리고 막 손목이 막 이렇게 좀 시립니다 라고 썼다고 해봐요. 무릎이 시리고 손목이 시립니다. 약간 문장이 그렇게 막 멋있는 문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정해 주는데 무릎이 시리고 뭐 손목이 시리더라 라고 갖다가 무릎도 시리고 손목도 시리더라 라고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해서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환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원장님들이 문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병에 관련되어 있는 내 아픈 어떤 질환과 관련되어서 정말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네? 진짜 다른 실력을 갖고 있네? 아니면 정말 인간적인 따뜻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 진정성이 느껴지네? 이런 걸 줘야 되는데, 그런 작은 뭐 사소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소통입니다. 특히 잘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막 즉각적인 소통을 이제 바라시는 거예요. 톡을 남겼는데 막 바로바로 답이 안 오고 뭐 1시간, 2시간 지나야 답이 오고 이러는데, 이거는 사실 소통거리가 너무 많이 생기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는
보통 의뢰를 하면은 병원하고 이제 시작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첫 달이 정말 소통이 빡세요. 컨펌 받아야 될 것도 많고 첫 달은 아무래도 조금 신뢰가 공고의 이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2달, 막 3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사실 소통이 아주 많지 않아요. 오히려 원장님들이 그냥 알아서 잘 해주길 오히려 더 기대하고, 그냥 적당히 처음에 많이 줘놨으니까 그 틀 내에서 적당히 해주세요. 환자만 많이 오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노출이 너무 안 되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거리가 이제 대부분 생기는 거잖아요. 병원에 내부적인 이슈가 있거나 변화가 있거나 이벤트가 있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소통이 있는 건데, 소통이 잘 안 됐다고 불만을 느꼈던 거는 뭔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어떤 트러블이 많이 생겼고 그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저희도 솔직히 업체니까 저희랑 한다고 해서 100점 만점에 저희가 소통 막 왕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할 때도 저희도 때로는 실수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솔직히 저희가 정말 노출도 잘 돼 있고 나름대로 글도 잘 썼는데도 진짜 이거 우리가 놀랄 정도로 근데 왜 이렇게 환자 유입이 없다고 하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솔직한 말 같아요. 무조건 하면 100%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장님들도 이런 4가지 이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병원도 대행사랑 최고의 시너지를 내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같이 해놓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더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특히 요 부분 많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